안녕하세요. 주의주의 마음극장 교회 그림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그림을 그리신 이근복 목사님을 오늘 두 번째 모셨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은 첫 시간에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초청이 돼서 오신 우리 손님인 이근복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에서 저의 룸메이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목사님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느 교회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처음 하느라고 굉장히 어설펐는데 오늘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서 깊은 세문안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입니다. 조직교회라는 것은 교회에 이제 목사님과 장로가 있는 교회라는 뜻인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소래교회가 있지만 83년도에 세워졌지만은 1887년 9월 27일에 설립된 세문안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데, 오늘 이 교회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세문안교회는 목사님과는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앙인이 되고자 했는데, 첫 다닌 교회가 세문안교회, 거기 세례받고 대학생에 또 고등부 교사를 했고, 그리고 세문안 가문 출신인 집사람과 제 아내와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한 아주 특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처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울 때 혹시 특별한 점이 좀 있었나요? 보통은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 말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 아예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국할 때 그들의 손에는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한글 성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는 우리나라에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국에서 온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을 때 이응찬, 서상륜 이런 분들이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분이 한글 성서를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줬고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한글 성서로 만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마을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팔고 전하고 그런 역할을 한, 그걸 또 권서인이라고 하는데, 성서를 권한다, 권서인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883년에 황해도 장현군의 소래마을에 소래교회가 창립이 되었고, 이 소래교회는 자생적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첫 교회가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세문안교회 설립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7년 9월 27일에 그의 사랑채에서 4명의 한국인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면서 장로 2분을 선출합니다. 그때 선출된 분이 서상륜, 그 다음에 서경조. 서상륜 장로는 아까 얘기한 소래교회를 창립한 분이었고, 그 다음에 서경조는 나중에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한국인 최초 7명 목사 중에 한 분으로 나중에 세문안교회 협동 목사가 되어서 세문안교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세문안교회를 창립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욕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나중에 브론스위크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이제 지망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온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 당시에 여러 교파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다른 선교사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래서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같이 우리말 사전도 만들고 YMCA도 설립하고 학교도 같이 짓고 병원도 짓고 이런 이제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해,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교를 적극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 그쵸? 예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에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언더우드 선교사는 교회를 세우기 전 1886년에 고아들을 위한 언더우드 학당을 이제 만들어서 고아들을 가리켰는데, 이것이 나중에 유명한 경신학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을 위해서 정신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영신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나중에 협성신학교가 됐고, 이것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한영사전을 편찬하고 YMCA를 세웠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31년간 한국 사회의 개화,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57세 좀 이른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진짜 뭐 알고는 있었지만,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 업적이 상당히 다양하고도 많으셨군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세문안교회라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그쵸? 독립운동가이면서 통일운동가로 불리우시는 김규식 선생님이 또 세문안교회 장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식 장로는 이제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에 이제 열심히 했고, 해방 후에는 민족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좌우 합작 운동을 열심히 하신 통일운동가인데요. 원래 고아였습니다. 고아였는데 언더우드가 양자로 받아들이고 공부할 기회를 줘서 미국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대학원에 가면은 학비를 면제주겠다고 제안을 했지만은 민족 독립을 위해서 그걸 다 마다하고 입국을 해서 독립을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됐죠. 그래서 언더우드 비서로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경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감으로 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장로가 되었죠. 근데 이제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이제 가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자 중국으로 망명해서 임시정부의 그 대외 담당, 해외 담당에 대해서 주로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한때는 만주에서 민주혁명당을 세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의정원 부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민족 분단을 정말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 중요하다 생각해서 여운형 선생과 함께 좌우 합작 운동을 했고, 나중에 김구 선생도 이 좌우 합작 운동에 참여를 했죠. 그런 김규식 장로님, 그쵸? 굉장히 우리 민족에 중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셨나요? 안타깝게도 김규식 장로는 6.25 전쟁 때 당시 김영주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납북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제 세문안교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제 강신명 목사님이신데, 강신명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명 목사님은 저희를 주례하신 분인데요. 강 목사님은 1947년도에 피난민들이 중심이 됐던 서울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목사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러다가 1955년도에 세문안교회에 오셔서 25년간 목회를 잘 하셨는데, 강 목사님은 그 경건한 믿음과 도덕 생활을 강조하시면서 사회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언적인 사명을 감당하셨고, 교회 갱신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다른 교파 이런 분들로 많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좀 특기할 만한 점은 그 강 목사님은 통이 크셔서 좌우 다 아우르면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학생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의 가장 진보적이었던 홍성현 목사님, 김종렬 목사님, 김용묵 박사님을 청빙해서 세문안교회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하나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은, 강 목사님이 그 박형규 목사님을 적극 옹호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박형규 목사님은 CBS 상무도 하셨고 기독교사상 주간도 하시면서 민주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도시민주운동의 대부 역할을 하신 그런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군사정권 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교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형규는 빨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강신명 목사님이 면전에서 박형규 목사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박형규 목사님이 자서전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 라는 자서전에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런 강 목사님이 그렇게 발언해서 자기가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신명 목사님 하면 아까 주례를 우리 이제 서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유아 세례도 강신명 목사님한테 받았고요. 강신명 목사님에 대해서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는, 예배 시간 딱 11시가 되면 예배 이렇게 입장할 때 뒤에 찬양대가 서 있건 말건 딱 11시면 입장하셨던 아주 시간 엄수도 엄격하신 분이라고 전해져 옵니다. 이제 이렇게 세문안교회 역사에 대해서 쭉 훑어주셨는데요. 이제 세문안교회 건축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문안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도도 선교 사랑채에서 시작을 해서 그 후에 이제 여러 교회를 이제 했는데, 1972년도에 세문안교회 창립 85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예배당을 강신 목사님께서 건축을 했죠. 저도 뭐 그때 건축원금을 조금 낸 기억이 있는데, 이 세문안교회, 지금 세문안교회 전에 있던 교회는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모던 아주 현대적인 그런 스타일의 건축인데, 이것을 건축한 분은 고종 황제의 손자, 그러니까 영친왕의 아들, 마지막 왕세자라고 쓰였죠. 이구 선생이 건축했는데, 이구 선생은 미국 MIT에서 건축학을 전공해서 건축사가 되었는데, 세문안교회를 모던 스타일로 건축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한국의 전통적인 격자 전통 문양을 넣어서, 옛날 앞에 보면은 이제 격자창 모양의 그런
것이 있었고 왼쪽에 십자가 세 개가 서여 이제 세워져 있었는데 그 이제 지금 새 교회 굉장히 우람한 새 교회를 지으면서 1층에 그런 몇 가지 문양을 몇 가지 그 건축의 중요한 양식을 축소해서 1층에 넣은 것을 보면서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옛날 세문안 교회를 기억하는 분들이 마음에 어떤 추억 같은 거를 담을 수 있게 된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세문안 교회 그림을 그리면서 혹시 교회가 이렇게 쭉 변해 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을 조금만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세문안 교회 그림을 제가 3개나 그렸어요. 하나는 이제 언더우드 사랑제에서 시작한 교회. 이게 87년, 93년까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교회가 있었는 고디 양식도 있고, 그러면서 72년도에 이제 모던한. 그때 이제 저희는 더 기억나는 거는 오른쪽에서 언더우드 기념관. 그 지하 친교실에서 저희가 대학부 활동을 주로 했거든요. 거기서 많은 세미나하고 모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장소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호감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처음에 인터넷 신문에 할 때는 그 교회를 가지고 소개를 했고 지금은 아주 프랑스 스타일의 큰 교회를 지금은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를 그리기 위해서 워낙 높아서 사진 찍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런 애로점이 또 있으셨군요. 이 또 세문안 교회 하면 대학생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군사 독재 정권이 아주 그냥 팽배했던 1970년대, 80년대 세문안 교회가 그 학생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강신명 목사님이 그 아주 진보적인 목사님들을 대학부 지도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뛰어난 선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선배들이 후배들하고 같이 뭐 주말에 사회과학반, 문예반, 뭐 성서연구반, 그 다음에 신학반 이런 것들을 개설해 저희가 거기서 선배들하고 많은 공부를 했고요. 때때로 그 당시 군사정권에서 해직된 교수님들도 강사로 청봉해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대학생의 선배들은 학교에서 학생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구속도 되었고 이를 위해서 대학생에는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요. 1974년 민청학년 사건이 있을 때 KSCF 한국기독학교사 총연맹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저희 선배들, 친구들이 여러 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세문안 교회 대학생회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한때는 판자촌이었던 연희동 야학을 했고 제가 대학생 1학년 때인 1973년도 9월에는 저 영등포 물레동에 이제 물레동 성공회 교회에서 노동야학을 시작해서 제가 그때부터 쭉 졸업할 때까지 졸업 이후에도 노동야학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문안 대학생 출신들이 민주운동에서 그 위에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 바람직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을 했는데 이게 아쉽게도 그 나중에 해체가 됐거든요. 네, 그 해체된 얘기 좀 해체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생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장로님들 중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예, 다는 아니시지만 일부가 그래서 늘 세문안 대학생회를 견제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당의 결정 거쳐서 이제 활동 정지를 시켰죠.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4번 활동 정지를 먹었는데 활동 정지라는 게 뭔가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네. 자체 집회는 못한다. 네. 그러니까 세미나라든지 모임을 하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 라는 거였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988년도 청년 한 사람이 주일에 교회 앞에서 군사 정권을 비판한 유인물을 이제 돌렸는데 그것을 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이 감시를 많이 하고 있을 때 종로경찰서 경찰이 쫓아왔는데 이 학생이 이제 교회 사무실로 도망쳤는데 경찰이 교회 사무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성소 침탈이기 때문에 교회가 종로경찰서에 사과를 요구할 사안이었는데 도리어 그런 빌미를 줬다는 것을 이유로 결국 이제 당회가 보수적인 장로님 주동에 대해서 당회가 이제 대학생과 청년을 해체시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모임을 할 수가 없어 늘 이제 떠들고 마당에서도 모이고 뭐 공원에서도 모이고 그랬었는데 제가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때 1991년도에 세문안 대학생의 청년회 출신들과 같이 다함교회를 세웠고요. 이 다함교회 나중에 세민족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세민족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작지만은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저는 88년도에 아주 소중한 전통을 가진 이 세문안 대학생의 청년회가 해체되어서 그런 예언적인 실천을 감당하고 사회와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던 그런 대학생회가 없어진 것이 그래서 명맥이 끊긴 것이 굉장히 참 아쉽게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서울 광화문에 자리 잡고 있는 세문안교회에 대해서 역사와 또 건축과 또 대학생회의 찬란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세문안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게 있다면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신명 목사님 이후에 뭐 김동희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그 외에 굉장히 세문안교회에 대한 그 기대를 접고 있었는데 다행히 몇 년 전에 이상학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와서 그분이 굉장히 설교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장로의 통합적 총회 변화로 해서 역할을 하시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분의 목회나 활동을 통해 세문교회가 옛날에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의 마음극장 교회 그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근복 목사님을 모시고 세문안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새로운 또 세문안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또 관점이 더 많이 넓어지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